예, 오늘은 2024년 7월 8일, 음력으로는 6월 3일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970년도, 80년도 이래 학교를 다닐 때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매우 유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그 산업화의 시기였기 때문에 정신없는 시기였어. 이런 내용이 이런 게 있다고 사조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공부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 2024년도에 제가 이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우리가 샤먼 사상 무당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현대 사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현대 사상에 있어서 서구에서 구조주의가 이렇게 탄생된 것은 소실의 언어학에서부터 출발되었는데, 이 언어학이 나왔다는 뜻은 우리의 말과 글이 어떻게 이 학문에 일치할까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 우리말이 버무라는 거와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한자라는 거, 우리가 조상들이 만드는 글씨가 글이 한자라는 거, 그리고 세종대왕이 만드신 우리가 한글은 발음 글자인 것이죠. 발음 글자, 그러니까 발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응과 훈을 같이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가 더 훌륭한 문자라고 보여지고요. 이 문자 하나하나에 우리가 부수와 더불어서 이것을 깨우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언어학적으로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서구에서 말하는, 해겔이 말하는 전체로서의 전체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지금 서구 대철학자들이 정의하기를 진실이라고 하면 바로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한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사실에 부합한다는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가 사실에 부합하냐는 말과 일치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성물을 썼던 조지훈 선생님께서 우리가 멋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멋은 맛이 변해서 멋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맛을 그럴듯하게 자연과의 이렇게 일체화시키고 그 동일화시킴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맛이 멋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에 부합할까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 조지훈 선생님께서는 바로 버무를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멋있다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면 멋있겠습니까? 첫째는 그 사람이 멋있다는 것은 심성이 곱다는 말이 포함되겠죠. 심성이 아름답다는 말이 포함되겠죠. 그러면 심성이 곱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이죠. 곱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곱다는 말이 나왔느냐는 것이죠. 산스크리트에 기초하면 곱다란 말은 바로 우리가 짐승들이 털이 나 있는 모습을 곱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나 토끼라든지 사슴, 말이라든지 이러한 털을 우리가 들춰보면은 그 털이 얼마나 고운지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곱다란 말은 바로 여기에서 착안해서 우리가 범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멋있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포함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울 미가 포함되겠죠. 진선미가 포함되겠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멋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듯이 또 악한 사람이면은 멋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아름답지 않으면 멋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추한 사람이 멋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아름에서 나오면, 산스크리트 아름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아름드리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한아름, 두아름, 세아름, 아름드리라는 것은 내가 껴안았을 때 나에게 그 껴안은 모습에 딱 들어맞았을 때 그게 아름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청춘 남녀가 서로 포옹을 했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서로 포옹을 했을 때 두 사람이 꼭 껴안은 그 모습이 바로 아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 곱고 아름다운 사람을 우리가 멋있다고 말을 하면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우리가 쓰고 있는 글이 부합한 것이겠죠.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범어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학문의 깊이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인간성에 부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서구 사람들이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한다는 말은, 인간성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사랑으로 대하고 인간을 자비로서 대하고 인간을 인으로서 대하자는 성현들의 가르침에 저는 기초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4대 성현들이 5대 성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인문학과 철학인 것입니다. 인문학과 철학을 내세움으로써 4대 종교를 만들게 되었고, 4대 종교가 오늘날까지 교단이 있고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성에 부합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과 자비와 인과 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보면 인간성에 부합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에 기초한다는 말이 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에 기초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범으로서 보살사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살사상은 음차하게 되면 보리살타가 되고, 보디사트바를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를 음차하면 보리살타가 되고, 보리살트를 줄여서 우리가 보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보디사트바라는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보디사트바라는 뜻이 우리 경상도 말에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데, 본래 그 사람이 타고난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본래 그 사람이 타고난 대로 내버려 두라 이거야. 자, 그러면 소는 소대로 자기가 태어난 대로 내버려 두고, 돼지는 돼지대로 태어난 대로 내버려 두고, 반려견은 반려견대로 내버려 둬야지 그것을 껴안고 이 잠자리를 같이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뭐냐면 오염시키고 하는 것도 인간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인간성에 부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부합한다는 뜻은, 사실에 부합한다는 뜻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에 부합한다는 뜻이고, 인간성에 부합한다는 뜻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기초에서 본래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대로 내버려둬야 된다는 말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서양 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성주의고 합리주의고 계몽주의고 경험적인 요소를 열심히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 되고, 사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 되고, 사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계몽적이 되고, 사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경험주의가 된다고 서구 철학자들이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서구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인간이 일어나는 무한한 폭력성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주의가 나오게 됐는데, 이 구조주의가 아까 소실의 언약에서 나오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주의가 서구에서 먼저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놀랄만한 이야기인데, 왜 저는 이분들이 구조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들이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구조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공로가 컸던 사람이 바로 레비스트로스의 그 인류학자죠. 레비스트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자인 라캉이 있고 바르트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 구조주의를 더욱더 모순을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역사학자 푸코, 프랑스의 푸코, 들레저, 그 다음에 데리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성적, 합리적, 계몽적, 경험적인 요소가 바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무의식 속의 잠재력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 무의식적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바로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모더니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더니즘을 뭐냐면은 들고 나오게 됐는데, 그는 모더니즘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이게 샤먼주의입니다. 샤먼주의, 무당주의를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는 바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부합하는 것은 바로 샤먼 사상과 샤먼주의가 우리는 고래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무당주의와 샤먼주의라고 이해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더니즘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존의 도덕이라든지 권위 전통들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존의 도덕, 권위, 전통 등을 부정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문화 창조를 추구하는 예술상의 한 경향,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모더니즘의 연속 수상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으로 비역사성, 비정치적, 주변적인 것으로부터의 부상, 주체 및 경계의 해체, 탈장려화 등의 특성을 갖는 예술상의 경향을 말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면주의, 무당주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면주의, 사면 사상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면 사상을 들고 나오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이런 사면 사상이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동안에 막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역사주의라든지 실존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주체적 의사결정에 대한 실존에서 벗어나서 바로 무의식의 구조 속에 나타나는 무의식적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 무의식적 구조가 바로 사면주의적 구조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미개 사이의 혼인이라든지 민속적 토템 신화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무의식적 구조 속에 있는 이 구조는 미개 사이가 아니라 원시 사이가 아니고요. 그때도 아주 고도화되어 있는 혼인 제도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민속학이라든지 토템이라든지 신화도 바로 지금 현재는 역사로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무의식적 구조는 서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우리는 이 무의식적 구조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우리가 목적보다 사회적 구조가 더 결정된다는 이 문제가 이제 해체주의로 나게 되는데, 역사의 목적보다도 사회적 구조가 결정된다는 이 부분은 바로 역사의 목적에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구조를 결정해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역사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지, 서구인들이 말하듯이 역사의 목적보다 사회적 구조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바로 원시 반문에 의한 부분과 더불어서 조상을 갈아치우는 것과 똑같은, 학문의 조상을 갈아치우는 것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의식의 구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사면주의다. 예. 그래서 사면주의는 무당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무당주의는 바로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천문학과 연금술, 점성술과 풍수지리, 의학이 같이 동반되는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인간주의, 반합리주의, 반서구주의, 반문화상대주의라는 반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사문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사문주의에 돌아가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연속성을 우리가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그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광인의 시대요, 족쇄의 시대요, 폭력의 시대고 정신병의 시대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학문이 연속성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인의 시대요, 족쇄의 시대요, 폭력의 시대요, 정신병의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현재 제가 왜 학문이 떨어졌다고 말을 하면, 우리의 학문의 연속성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광인의 시대요, 족쇄의 시대요, 폭력의 시대요, 정신병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것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문주의라는 것은 앞으로 사문 사상은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공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쫙 적었던 글인데, 어떻게 적어놨는지 한번 읽어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태고사의 문명기간에 광인, 족쇄, 폭력, 정신병으로 벗어나기 위한 언어적 사고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태양신 숭배, 그래서 종교적 신앙이 나오고요, 제사의식으로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나오고요. 토템 신앙으로서 동물 신앙이 나오고요. 순항당 사상에서 정령 신앙이 나오고 애니미즘이 대두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두는 인간의 폭력성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호모 사피엔스가 사회화로 나아가는 기반이라는 것이죠. 또 인간은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을 형성화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로 드디어 인간은 초자연적인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거죠. 초자연적인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거죠. 이를 우리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자연을 극복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초월적인 것은 오로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언적 경험, 영혼, 영성, 정신을 가지면서 인간에게 진선미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인간의 생각하는 힘은 그 한계를 모른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양심이라고 말하고 또 참인나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참나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40년, 1950년대를 거치면서 구조주의 철학자가 말하는 인식의 주체가 가능하게 된 수상적인 마음, 추상, 상상, 가상세계의 주관적인 현실계, 상상계, 상징계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실적, 구체적, 실제적인 보살사상이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지난 100년 동안에 현대 철학은 태고사의 문명기에 나타나는 원형, 미개사회, 혼인, 민속적, 언어, 신화 연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이를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라 말하지만 무의식의 세계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 현상학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를 진화심리학 진화론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에드문트 후서를 말하기를 현상학과는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식 주체의 생물학적 특성, 자연의 인과적 법칙 등을 순수한 의식 그 자체를 기술하고 그 구조를 분석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가 의식에 나타나는 그 자체를 우리가 현상이라 말을 한다 이거. 에드문트가 말하는 현상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매우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특성, 자연 인과적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일반적 사회 현상과 순수한 의식 현상과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는 이거를 순수이성, 즉 선언적 경험이라고 표현하고 후설은 이를 순수의식이라 표현하고 해겔은 자기의식이라 표현하고 우리가 맹자는 양심이라 표현하고 부처는 참나라 표현하고 나는 추상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이를 통한 무의식적 세계, 잠재된 무의식의 세계라 말하고 이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한마디로 샤먼 사상을 다시 공부하자는 말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성, 합리, 경험, 계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유일무이한 존재성 회복이며 인간성 회복 운동이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의 환경적 정비를 하고자 하는 보살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철학과 종교에서 배제되었던 철학, 천문학, 연금술, 점술학, 풍수지리, 의학을 복원하는 운동이며 철학과 인문학을 융합하는 일이다 이거죠. 철학과 인문학을 융합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에 기초하는 사랑과 자비를 포함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융합은 샤먼 문명과 기독교 문명을 융합하는 것이다. 유일신을 주장하면서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생각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광인, 족쇄, 폭력, 정신병의 시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철학이 바로 샤먼 사상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인식과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식은 21세기의 영성의 시대에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는 샤먼 시대를 연구하는 하자는 말이기도 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크나큰 공로를 이룬 대학자 박용수 선생이 계시고, 나의 철학과 사상과 학문적 방향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말과 글로서 증명해가는 과정이 학문의 방향이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대철학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사실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진리로 나아가는 것은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문을 하는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뒷부분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예,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